표준주의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이 되고 병원 내의 모든 미생물의 전파를 감소하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직원과 환자의 관계와 노출 범위에 따라서 선택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진단명이나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점막, 손상된 피부 등 이러한 것들을 오염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표준주의에는 손위생, 개인보호구, 호흡기 예절, 환자 배치, 환자의 치료 장비와 기구, 그리고 환경관리, 세탁물 관리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파 경로별 주의에서 공기주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공기주의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비말핵이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핵이나 수두나 홍역 이러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격리병실을 사용을 하고 격리병실이 여의치 않으면은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 코호트 격리는 동일한 균주를 가진 예를 들면은 홍역이면 홍역, 수두면 수두 이렇게 동일한 균주를 가진 환자를 동일한 병실이나 또는 동일한 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되고 또 입실 시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게 됩니다. 보통 이 N95 마스크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비말을 95% 이상 걸러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활동성 결핵으로 의심이 된다든지 혹은 판명을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기주의가 필요한 대상자를 접촉할 때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표를 보시면 표준주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표준주의는 병원의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하고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손상된 피부, 점막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 확인이 되지 않거나 확인된 것도 다 포함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 장갑을 착용하는데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접촉한 경우에는 꼭 손을 씻도록 하고 어쨌든 장갑을 착용하기 전과 후에는 꼭 손위생을 하도록 합니다. 또 혈액과 체액 분비물, 배설물 이러한 것들을 접촉할 때에는 청결장갑을 착용해서 오염되지 않는 물건과 표면을 만지기 전에는 장갑을 벗도록 합니다. 또 혈액과 체액이 튀거나 묻을 염려가 있으면 마스크나 보안경 이러한 것들을 착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운을 벗은 후에 꼭 손위생을 하도록 합니다. 또 대상자 간호에 사용되었던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기구는 재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사용해야 되는 기구는 잘 세척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이나 멸균을 하도록 합니다. 기침이나 호흡기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대상자와 접촉할 때에는 기침 예절을 준수하도록 하고 또 멸균 주사기와 주사 바늘을 사용해서 무균법을 꼭 사용해서 지켜가면서 주사를 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액 주입 세트는 꼭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폐기하고 또 가능한 한 일회용량 바이아를 사용하고 이 바이아를 여러 환자한테 투여하거나 남은 약을 모아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공기나 환경 표면 사람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린넨 같은 경우는 최소한으로 조작하고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더러워진 침구류는 운반하는 과정에서 가운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미생물이나 이런 타인과 환경을 전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또 주사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손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사바늘은 뚜껑을 꼭 다시 끼우거나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꼭 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공기주의를 보시면 표준주의와 함께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기주의는 병실 문은 꼭 닫아두고 음압이 유지되는 1인실 격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 음압은
외부에 있는 공기를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압이 걸리면 내부에 있는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서 감염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음압을 걸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코호트 격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홍역 대상자나 혹은 같은 수두 대상자끼리 같이 격리를 하고, 활동성 폐결핵 같은 경우는 균주의 특성이나 전염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홍역이나 수두에 감수성이 있는 직원들은 들어가지 않고 꼭 들어가면 N95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비말 주의는 5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하는 비말이 전파될 우려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보통 대상자와 반경 1m 이내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접촉 주의가 있습니다. 이 접촉으로 전파가 될 우려가 높은 그런 감염원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주로 소화기계나 호흡기계, 피부, 그리고 창상 감염이나 또 다제내성균, 우리가 알고 있는 MRSA, VRE 이러한 것들에 짐락된 경우, 또는 실금 대상자의 장감염, CD 감염 이런 거나 단순포진 바이러스, 농가진, 옴, 이 바이러스 등 결막염,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접촉주의도 마찬가지로 표준주의와 함께 적용하고 가능한 한 1인실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접촉주의도 코호트 격리를 할 수가 있고, 환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주변 환경의 물건들 만지거나 할 때에는 장갑을 꼭 착용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운도 착용하게 됩니다. 또 대상자의 이동은 가능한 한 제한을 하도록 하고, 병실 밖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오염 부위나 감염 부위는 꼭 덮어놔야 되고, 접촉주의 대상자는 병실을 나오기 전에 꼭 손위생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물품은 일회용이나 그리고 대상자 전용으로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격리 종류별 감염관리 기본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표준주의와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가 있는데, 표준주의는 개인위생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만 격리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공기주의는 감염기간 동안 반드시 필요하고 가능하면 음압시설을 적용하고 병실 문을 꼭 닫아두도록 합니다. 비말주의와 접촉주의는 가능한 한 1인실을 배치하고 1인실이 없는 경우에는 코호트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주의에서는 혈액이나 체액이 튈 환자가 1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기주의에서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말주의에서는 혈액과 체액이 튈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1m 이내 환자와 접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주의에서는 혈액이나 체액이 눈에 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보안경을 착용하고, 나머지 공기나 비말, 접촉주의에도 똑같이 표준주의와 마찬가지로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혈액이나 체액이 의복에 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가운을 착용하고, 공기와 비말주의도 똑같이 표준주의와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접촉주의는 병실에 입실할 때 착용하고 나오기 전에 가운을 벗도록 합니다. 장갑은 표준주의에서는 혈액이나 체액 그리고 오염된 물품을 만질 때 혹은 손상된 피부나 점막을 만지는 경우 착용을 하고, 공기주의와 비말주의도 표준주의와 똑같습니다. 접촉주의는 가운과 마찬가지로 입실할 때 착용하고 퇴실할 때 제거를 하게 됩니다. 대상자 이동은 공기주의에서는 이동이 제한되나 꼭 필요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 뒤에 대상자를 이동시키고, 그리고 비말주의에서는 손위생을 포함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접촉주의에서는 손위생도 하고
오염이나 감염 부위는 덮어서 이동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주의 적용 대상은 혈액맥의 감염 질환을 포함한 모든 질환에서 표준주의를 적용을 하고, 공기주의는 활동성 결핵이나 수두, 홍역,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리고 파종성 대상포진 이러한 경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비말주의는 다제내성 폐렴알균 감염이나 인후 디프테리아나 인플루엔자나 아데노바이러스, 유행성 이하선염 등에 적용을 할 수 있고, 접촉주의는 VR이나 MRSA, 그리고 CD 감염, 피부 디프테리아, 피부 감염, 농양, 옴, 출혈성 감염 이런 것들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제내성균 감염 관리입니다. 이 다제내성균은 하나 이상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미생물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방코마이신 내성 VRSA, 그리고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VRE, 그리고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MRSA, 그리고 MRPA, MRAB, CRE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제내성균 감염 관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접촉주의를 베이스로 깔고 상황에 따라서 표준주의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1인실 격리를 시행하고, 또 전파의 위험성이 큰 환자부터 1인실로 우선 배정을 하게 됩니다. 1인실 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를 하고, 이 코호트가 불가능하다면 다제내성균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높은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게 되고, 가능한 한 물리적인 장벽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면 비닐로 된 스크린을 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물리적인 장벽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다제내성균의 격리 해제는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와 복용 검사에서 3일이나 일주일 간격으로 검사를 시행해서 연속적으로 3회 이상 음성인 경우, 예를 들면 이번 주 월요일에 검사했을 때 음성이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검사했을 때 음성이었고, 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검사했을 때 음성인 경우에는 격리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제내성균은 첫 번째로는 철저한 손위생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환자를 접촉할 때에는 일회용 장갑을 꼭 착용하도록 합니다. 보호가운을 착용을 하도록 하는데, 보통 환자와 환자 주위 환경, 그리고 환자방의 물품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때, 또는 드레싱으로 덮이지 않는 개방성 창상이 있는 경우, 또는 분비물 배변 이런 설사나 실금, 그리고 회장루, 그리고 결장루가 있는 경우에, 또 분비물이나 배설물이 다량으로 있는 경우, 또 환자와 장시간 접촉을 해야 되는 경우 가운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마스크는 호흡기 분비물이 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보통 창상 세척이나 흡입이나 기관 내 삭관을 할 때, 이럴 때 착용을 하고, 환자는 병실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제한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의를 교환하거나 덧가운을 입히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사용한 휠체어나 스트레치카 이런 것들은 사용 후에 바로 소독을 하고, 이송해주는 이송요원들은 환자와 접촉 전후에 반드시 손위생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또 이동형 검사기기, 포터블 리케이지나 포터블 엑스레이, 포터블 초음파 이런 것들은 일회용 비닐로 씌우거나 사용 직후에 소독제로 닦아줍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검사가 예약되어 있는 경우,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날 마지막 일정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이 없는 대상자들부터 먼저 검사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검사를 하는 것이 감염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사용한 의료기구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거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혈압계나 체온계는 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공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환자 사용 전에 꼭 소독을 하도록 하고, 환자 주변 환경 표면들은 소독제로 닦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퇴원한 후에는 환경 표면 전체를 소독을 하도록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다제내성균, VRSA, MRSA, VRE, CRE, MRPA, MRAB 이런 것들에 대한 감염관리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부분은 1인실 격리를 권장을 하고, 되지 않는 경우에는 VR이나 MRAB, MRPA, MRSA, 그리고 CRE 같은 경우는 코호트 격리를 하라고 되어 있고, 모든 물품은 개별 의료기구를 사용을 하고, 손위생은 항상 접촉 전후에 시행을 하고, 장갑과 가운은 오염이 우려될 때에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는 병실 표면이나 반복 사용 기구, 물품은 매일 소독하도록 하고, 퇴원 시에 환경 표면 전반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3일이나 일주일까지 3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검사를 했을 때 연속 3회 이상 음성으로 나왔을 때 격리 해제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이 면역 저하 대상자 관리인데, 면역이 저하된 대상자는 여러 미생물로부터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감염되기도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저하 환자의 병실 출입 전과 퇴실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를 하고, 병실 출입 전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환경에 있는 진균에 의한 기회 감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호 환경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보호 환경이란 거는 역격리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환경으로부터 역으로 격리를 시켜서 환경을 매우 보호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조혈모 세포 이식실, 골수 이식을 한 뒤에 또 역격리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대상자들은 0.3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거의 대부분 제거하는 헤파 필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병실 안의 공기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고, 침대를 거쳐서 반대편 배출구로 배출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병실은 양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아까 공기전파, 호흡기 감염이 있는 대상자들은 음압 격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면역이 저하된 대상자들은 외부에 있는 것을 내부로 유입시키면 안에 있는 대상자의 감염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양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간당 적어도 12번 정도의 공기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세척이 가능한 마감제를 사용한다거나 먼지를 습식으로 제거한다거나 미세한 틈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카페트는 깔지 않도록 하고, 말린 꽃이나 생화 이런 것들도 두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자 보호를 위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식사나 자가간호, 손위생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실천하도록 하고, 의료인들은 감염 징후의 유무를 꼭 확인하도록 하고 모균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합니다. 검사나 시술을 위해서 이 격리실 밖으로 이동할 때에는 바깥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환자는 병실 밖으로 나갈 때 N95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합니다. 병원 직원을 위한 감염 관리를 보겠습니다. 병원에 있는 의료인이나 혹은 병원 직원들은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감염의 위험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인들이 항상 감염원을 전파하는 이런 감염원을 전달하는 경로가 되고, 그리고 의료인의 감염은 대상자에게 혈액이나 혹은 감염 가능성 물질과 피부, 눈 혹은 비경구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에서는 감염 물질의 전파 양상을 보면은 오염된 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린 상처나 상처와 손상된 피부를 통해서 노출되거나 눈이나 입, 코, 점막을 통한 노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통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고 본인이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항상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 대상자 처치 전에 항상 셀프 프로텍션, 본인을 보호를 잘 해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대상자를 처치를 할 때에는 주사 바늘이나 블레이드나 이러한 것들에 손상을 당하거나 혈액이 튀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모든 처치가 끝난 후에는 각각 폐기물 통에 잘 버리도록 하고, 그리고 손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갑을 꼭 착용한 다음에 버리도록 하고, 그리고 대상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이 된 다음에는 즉시 감염관리실이나 응급실을 통해서 처치를 받도록 합니다. 결국에는 내과적 무균술과 개별적 보호장구를 이용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부득이하게 감염물질에 노출된 이후에는 적절한 처치가 필요한데, 노출 즉시 기관에 보고하고 노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평가와 추후 조치를 하는데, 감염원을 제공한 대상자의 감염 결과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는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또 감염원에 노출된 직원의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러한 항체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천자나 열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누와 물로 손상 부위를 깨끗하게 씻고 상처 부위를 적절하게 소독하고, 점막 노출이 있는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5분에서 20분 정도 꼭 씻도록 합니다. HIV에 노출되었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몇 시간 이내에 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늦어도 72시간 이내에는 예방약을 투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최소 3가지 약제를 병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노출 후에는 항체 검사를 6주,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추후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3번 하는데 3번 중에 1번만 했거나, 그리고 항체 형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일에서 7일 이내 B형 간염 예방접종을 꼭 하도록 하고,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면역글로불린이나 항바이러스제 이러한 것들은 투여하지 않고 anti-HCV와 그리고 간 기능 검사를 하도록 하고, 노출 후 4에서 6개월 정도 뒤에 재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직원 예방접종인데, 이 예방접종은 감염성 질환의 이완이나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B형 간염이나 그리고 A형 간염, 인플루엔자, 수두, 홍역, 풍진, 백일의, 디프테리아 이러한 것들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의료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의료 폐기물은 병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 인체 감염 등 이러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폐기물하고, 그리고 인체 조직이나 적출물, 실험동물 사체, 그리고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증되는 폐기물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의료기관이 많아지고 의료기관 이용이 점점 증가하면서 의료 폐기물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의료 폐기물을 통해서 2차 감염이 잘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 폐기물을 배출하고 수집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의료 폐기물은 혈액이 묻은 거즈와 솜, 그리고 객담, 분비물이 묻은 휴지, 이러한 의료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과 섞어서 일반 폐기물처럼 수집되고 운반되고 처리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이 위반했다고 보시면 되고, 수집 처리 취급자에게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의료 폐기물에는 격리 의료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격리 의료 폐기물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했던 일체의 모든 폐기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해 의료 폐기물에는 먼저 조직 물류 폐기물을 볼 수가 있는데, 인체나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신체 일부나 동물 사체, 혈액, 고름, 그리고 혈액 생선물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환자의 진료나 치료, 수술, 검사에서 나왔던 혈액이나 분비물, 이러한 액체 상태의 폐기물은 각 부서에 설치된 오물 처리대를 통해서 폐수 처리 시설에서 유입돼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병리계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 병리계 폐기물은 시험이나 검사 등을 통해서 사용했던 배양 용기나 배양액, 그리고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폐배지, 폐장갑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이 조직검사실의 조직물은 조직물류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고, 검사용 조직물과 접촉한 시약이나 폐유기용재류, 그리고 폐유독물 이러한 것들은 노란색 도형의 합성수지 전용 용기를 사용해서 배출하고, 세척 중에 발생되는 것은 부서에 설치된 폐수관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검사에 사용되었던 배양 용기나 시험관, 커버글라스 이런 것들은 멸균해서 재사용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폐기할 때는 의료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균 배양액을 소독한 후에 배출해도 의료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손상성 폐기물은 주사바늘이나 수술용 칼날, 침, 그리고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 기구 이런 것들 말하고, 일회용 주사기 중에 바늘이 분리되지 않는 주사기는 그 자체로 손상성 폐기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멸균이나 소독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주사기도 최종적으로는 의료 폐기물로 처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 생물화학 폐기물은 백신이나 항암제 이러한 폐기물을 이야기합니다. 혈액오염 폐기물은 사용한 혈액백이나 혈액투석 시에 사용된 폐기물, 그리고 혈액이 유출된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이러한 것들을 혈액오염 폐기물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 의료 폐기물은 혈액이나 책, 그리고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거즈, 기저귀, 생리대, 주사기, 수액 세트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환자의 진료나 수술 처치, 검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보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의료 폐기물을 배출할 때 주의사항은 격리 의료 폐기물인지, 위해 의료 폐기물인지, 일반 의료 폐기물인지 이렇게 종류를 분류를 해서 전용 용기와 골판지 전용 용기 이렇게 올바르게 분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 액체 상태 폐기물을 담은 합성 수지류 전용 용기는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부착해서 폐기를 하도록 합니다. 의료 폐기물은 발생 즉시 전용 용기에 버려야 되고, 또 환자의 치료나 수술 처치, 투약 이렇게 처치를 한 다음에는 방치하지 않고 즉시 전용 용기에 버리도록 합니다. 또 의료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과 분리해서 버리도록 하고, 수액병이나 100ml 이상의 주사약병은 비닐봉투에, 백색 비닐봉투에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하고, 그리고 분리된 비닐봉투에는 의료 폐기물이
같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물이나 환자에서 배출되었던 분비물을 담았던 용기나 병은 내용물을 제거한 후에 의료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고, 감염성이 있는 환자에서 배출되었던 폐기물들은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어서 밀폐 포장을 하고 감염성 환자에서 배출되었다는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발생 시부터 정령 용기에 넣어서 냉장시설에 보관을 하고, 인체 조직물은 본인이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인도를 하고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을 하도록 합니다. 이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는 사용 연월일을 꼭 기입을 하도록 하고, 생활 폐기물과 배출이 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감염관리 간호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료법에서는 150병상 이상의 병원과 종합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거기서 활동하는 감염관리 간호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감염관리 간호사는 감염 예방 프로그램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으로 보시면 되고, 감염 예방이나 발견, 관리에 대한 최근 연구나 실무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되고, 주로 감염 감시나 감염 관리 정책과 개발, 그리고 검토를 하고, 또 감염의 위험을 평가하고 예방하고, 이러한 감염 관리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감염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감염성 질환 관련한 법정 감염병 관리나 신종 감염병 관리가 있고, 또 직원들의 감염 관리도 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감염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염 관리 마지막 간호 수행의 평가는 기대했던 결과의 달성 유무는 활력 징후나 폐 청진, 소변, 배액의 특성, 혈액 검사 이러한 것들을 조사해서 판단을 하고,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수행했는지, 또 무균수를 수행했는지,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 처방되었는지, 그리고 미생물 전파 위험성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또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침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행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